여러분, 최근에 한 영상 보셨나요? 우리 사회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대판 노예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한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언급해야 할 만큼 이건 이제 아주 중대한 국가적인 의제가 된 거죠. 이 한 문장만 봐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28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정말 충격받으셨을 텐데요. 이 짧은 영상 하나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를 우리 사회 한가운데로 터뜨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그 충격적인 영상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비극의 진짜 원인은 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주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사건, 이게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난 그런 예외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더 큰 문제의 한 단면이 드러난 걸까요? 기사를 보면요, 정말 끔찍한 증언들이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 쌓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 잘 못한다고 망치로 맞고, 직장 좀 바꿔달라고 했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겪어온 고통의 목소리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개별적인 폭행 사건들은 어쩌면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분들 뒤에는 그러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몇몇 나쁜 사람들, 악덕 사업주만의 문제일까요? 다음에 보여드릴 이 숫자가 어쩌면 그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340. 네, 3,34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2022년 단 한 해 동안에만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3,340명이요. 이건 그냥 폭행 사건 몇 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매년 수천 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건 정말 사회적인 재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필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 끔찍한 죽음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뿌리 깊은 착취와 차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조라는 게 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기사는 그 핵심 원인으로 바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딱 지목합니다. 고용허가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영원히 정착하는 건 막으면서 딱 필요한 기간 동안 노동력만 빌려 쓰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문제가 될 만한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최대 5년도 채 못 있고 가족도 데려올 수 없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업장 변경 제한. 직장을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사실상의 현대판 족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족쇄에 묶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될까요? 기사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섬뜩한 역사적인 개념 하나를 가져옵니다. 바로 현대판 헬롯이라는 개념입니다. 헬롯은 고대 스파르타의 노예 계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철저하게 착취당하면서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다시 말해 권리를 가질 권리, 그 자체를 박탈당한 존재라 하는 뜻이죠. 정말 무서운 비유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이런 헬롯처럼 살아가는 임시적 존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미등록 체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분들, 계절 노동자까지 이분들 모두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현장 방문하고 이름 불러주기 같은 캠페인 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기사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기까지 합니다. 첫째, 사업장 변경을 막는 제한을 아예 없애자. 둘째, 이런 임시방편인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하자. 그리고 그 대신 안정적인 비자와 장기 체류권을 주고 나아가
시민이 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온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도 합법적인 지위를 주자고 말합니다. 필자의 이 문장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적인 재구성 없이 이주노동자 정주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헬롯을 이 땅에 묶어두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노예를 땅에 묶어두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주민을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경제적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동등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이 있는 분석은요. 세계적인 시사지죠.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 거고요. 원본 기사에는 훨씬 더 방대한 자료와 깊이 있는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저널리즘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웹사이트 www.르몽드.com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회원제 구독으로 운영되는데요. 오늘 다룬 기사 전문은 물론이고 더 많은 양질의 비평 저널리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깊이 있는 목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